네, 경제 소식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주식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어제는 약세였던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노소영 씨부터 먼저 가고 먼저 갈까요? 갈까요? 예, 그게 나을 것 궁금한데.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있었다고 알려졌었고요. 세계 이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부터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약 10분 전에 나왔고요. 네. 2심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뒤엎었다고 어떻게 볼 수가 됐어요?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위자료 같은 경우가 네. 1심에서 5억이었었는데 이게 20억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20억뿐만이 아니라 1심에서 위자료 5억, 1억. 그렇죠. 1억이 네, 이제 20억이 된 됐고, 거고요. 네. 또 하나 더 중요했던 것이 이제 관련한 주식 관련한 재산이 최태원 회장이 약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네. 재산 분할을 요구를 했었는데 2조 1심 같은 달라, 2조 경우에서는 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예, 그것도 예. 현금으로 달라고 했는데 네. 이게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1조 3,800억을 지급하라라고 조금 전에 이제 결정이 나서 판결이 네, 났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요. 네. 이제 1심 끝나고 나서 이제 노소영 씨 측에서 꺼내들었던 카드가 이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한 400억 정도가 300억 정도가 흘러 들어갔었고 이것을 이제 과거에 SK증권, 그러니까 태평양증권을 사는데 뭐 활용했다란 이것을 이제 기여를 했다, 이거네요. 했었는데 예, 예.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단은 활용이 됐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었고요. 또 하나 좀 판결문 뒷부분에 가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일부 일처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고 끝까지 부정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까지 좀 다 네. 판결문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1조 3,800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이제 자금이 이제 되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가장 먼저 이 반응을 어때요? 했거든요. 주식 어떻습니까? 현재 최태원 회장의 네. 그 주식 재산들을 보면 역시 네. 가장 많은 것이 주 SK죠. 주 SK. 예, SK는 이미 지주회사 체계가 네. 정리가 돼 있어서 맨 꼭대기에 SK 주 SK가 있고요. 네. 그 밑에 SK 이노베이션과 케미컬 쭉 와 있고 SK 스퀘어가 있고 그 밑에 뭐 등등등 여러 있고요. 계열사가 쭉 있는 하이닉스가 그런 쭉 있고 형태죠. 예, 예. 텔레콤 밑에 쭉 네. 텔레콤 이렇게 쭉 있고 네. SKC 있고 그러니까 정점에 주 SK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17%를 최태원 회장이 갖고 가지고 있고 있는데, 예, 예. 뭐 우호 지분과 함께 전체 SK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1조 3,800억을 지급하려면 뭔가 팔아야겠죠. 네, 팔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이 SK 주가가 판결과 함께 한 10%가 순간적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급등이죠. 급등? 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네. 노소영 씨는 이제 그동안에 본인이 오해가 있을까 봐 지분, 주식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 달라고 계속 네, 요구를 하고 네. 그 2조 원도 네, 네. 현금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법 판결은 남아 있지만 이거대로 인정을 한다면 대체로 항소심 결과가 그냥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면 예, 이대로 그러면 갈 이제 가능성이 최태원 있는 거네요. 회장은 네. 어디서든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현금은 없죠. 그럼 거의 주식밖에 없을 테니까 주식을 팔지는 못할 겁니다. 누군가가 우호지분한테 뭐 블록딜로 맡겨올 텐데 그럴까? 아니면 주식담보대출. 그럼 또 이자가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주 SK, SK의 뭐 지분 경쟁, M&A가 나온다. 이건 좀 너무나 과한 판단인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이 주식 자산 아니에요. 최태원 회장이. 이게 대법 판결까지 간다면 1조 3,800억을 현금화해야 되는 이게 상당한 부담을 최태원 회장은 지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가가 왜 오른 거예요? 주식은 조금이라도 네. 가능성이 있을 때 반응을 하고요. 조금의 악재가 있을 때도 그 악재까지도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하이닉스는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것도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네. 지금 시장 네. 때문에 빠졌지만 네. 이게 이제 SK 주가 있고 그 밑에 SK 스퀘어가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경영권이 흔들리면 하이닉스의 HBM과 향후 나아가게 될 고대고 메모리에 뭐 이상이 있겠는가 뭐 이래서 네. 하락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다 덧붙이는 말이고요. 확실한 것은 이대로 대법 판결까지 간다면 1조 4천억을 최태원 회장은 구해와야 된다. 제가 들은 그 재산 분할 액수로는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SK 주식을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던 텔레콤 주식도 재산을 있고요. 뭐 해야 다 되겠죠? 분할하라고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판결의 의미가 네. 주식 재산도 분할 대상이다라는 분할 대상이다.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의 대부분은 뭐 부동산도 많이 있지만 네. 1심에서 같은 경우에 그 900억 받아서 665억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이딴 것만 판결을 해서 네. 재산을 이제 분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식도 판결 이 주식 분할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좀 더 이 판결문을 보고 오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왔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는 SK그룹이 지금까지 커왔을 때 두 가지 형성 과정이 있었잖아요. 첫 네. 번째가 대한석유공사 인수 1980년에 그게 지금 유공이 됐다가 네. SK이노베이션, SK온 등등이 됐고요. 1991년에 한국이동통신 즉 제2 이동통신 사업자 네, 선정이 네, 되면서 네. 그게 SK텔레콤으로 커온 거 아닙니까? 이때에 암묵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이 다 영향을 미쳤다. 미쳤냐 안 미쳤냐가 예, 관건이었었습니다. 예, 제가 직전까지 보고 온 부분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한 300억에서 400억대가 활용이 됐다는 건 인정을 했더라고요 판결문에서. 근데 앞에 나온 그 두 부분을 또 네.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K그룹의 가치가 증가하고 또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씨가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한 거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이 있겠습니다.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만큼 1조 3천억은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네. 집이라든가 부동산 외에 주식 자산도 분할이라고 한 것은 재산 형성에 기여를 기여가 했다. 있었다. SK그룹이 커오는데 노소영 관장의 역할, 결국 아버지겠죠.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우회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분 구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할 텐데요. 그럼 내일 주식시장이 좀 관심이 많이 가겠어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네. 이제 SK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주 SK만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지분을 준다면 뭐 지분 싸움, 지분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계속해서 노소영 관장은 현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아,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이거를 팔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영권 때문에 네. 뭐 백기사가 나오든 블록딜을 하든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인데 글쎄요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대법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 그때까지 판결도 좀 시간이 남아있고. 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분석과 해석 뭐 이런 게 나올 시장 수. 반응 보죠. 네. 저도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셔서 네, 이 안건부터 네. 하자고. 네, 전혀 네. 네, 그러면은 요 SK는 저희가 네. 내일 주식시장에서 한번 보고 지분 구조나 이렇게 어떻게 좋습니다. 변하는지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욕 가볼까요? 뉴욕 네, 갈까요? 네. 네, 어땠습니까? 어제 약세라고 네, 하던데요. 약세보다도 더 빠졌었고 많이 빠졌나요? 네, 크게 한 세 가지의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제 제일 좋은 것 경기와 물가를 보면 경기도 좋은데 물가는 이제 덜 올라요. 차차히 올라요. 이거를 우리가 최고로 좋다. 뭐 뜨겁지도 뭐 늦지도 않는 뭐 이런 이제 뭐 예, 골디락스다 예, 이제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 거는 뭐냐? 오히려 경기도 나쁘고 물가도 나쁜 게 그나마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나쁜데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돈을 더 쏟아부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나쁜 건 뭐냐? 경기는 나빠지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예, 예. 간밤에 나온 분위기는 딱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아니 첫 근데 번째, 연준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랬는데 그 네. 다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 네. 이 베이지북에서는 네. 경기 동향 지표이기는 네. 하지만 네. 다음에 전망까지 나오는데 전망에서는 다르다. 전망에서는 예, 이미 예. 완연하게 꺾인 모습이 나왔다는 식으로 상당히 전망을 부정적으로 받고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네.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네. 보면 베이지북에서 네. 6월만 되면 이제 미국인들은 바로 뭐 휴가나 뭐 이렇게 네, 떠나는데 지금 바캉스 휴가 기간인데 호텔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연하게 작년 재작년 꺾여요?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경기가 꺾이나 경기가 나빠지는구나라는 이제 공포가 왔는데 네. 내일 밤에 연준이 본다는 지표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 아직은 소비 몰라요. 지출 물가 맞습니다. 지수인가요, 이게? 그게 예. 이제 4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생각만큼 네. 뭐 기사 예상치를 더 상회하거나 추세적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똑같이 버티거나 한다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조합이잖아요. 경기는 떨어지는데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고 계속 예. 있으면 그러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갈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나라는 이 이슈가 터지면서 미국마저 그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맞아요. 예. 가장 먼저 반응한 게 이제 네. 국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이 시간에도 늘 말씀드린 게 이제 4.5%가 레드라인이고 네. 넘으면 위험하다. 네. 달러 인덱스도 105가 뭐 104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로 튀어 올라 버렸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한 이 이슈 외에도 수급적인 이슈. 지금 뭐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어요. 없어요. 네.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헤지 펀드랑 짝짝꿍 해가지고 뭐 소화가 된다고 하는데 당장 5년물, 7년물 여기는 입찰이 잘 안 붙고요. 지금 이제 자넷 옐렌이 이끄는 미국의 재무부는 네. 대선을 앞두고 돈 풀고 싶어 해가지고 10년물 국채를 지금 엄청 찍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금리라면은 글쎄요. 10년물 금리는 누가 찾아 10년 살 사람이 없다? 없어요. 그럼 더 오르겠죠. 예. 거기에다가 물가가 안 떨어져가지고 연준은 나는 금리 인하할 계획 없어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힘든 하반기를 보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이게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맞습니다.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 수치를 봐야 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이 된다 이런 건가요? 예, 9시 예. 반이고요. 근데 네. 특히 예. 내일 밤이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연준은 보통 3-4번, 3번의 추이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1차 관문은 통과한 거예요. 3월에는 이제 물가도 떨어지는 추세에다가 고용 지표도 악화됐고 악화, 예. 게다가 1분기 GDP 성장률을 봤는데 뭐 2%도 아니라 1%대로 추락했다. 그러면은 이게 딱이잖아요. 경기 나빠졌어. 네. 그리고 물가 떨어졌어. 금리 인하. 이렇게 해서 한 번 통과를 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번에 발표된 PCE 물가가 오른다. 아니라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월에 시작하고 7월 보고 8월에는 잭슨 홀 미팅이어서 없고 없으니까. 9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삐끗하면 이러다가 금리 인하를 아예 물 건너가나 못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 상황이고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꺾일 수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네. 지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죠. 요만한 위험도 진짜 큰 요번에는 변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밤 뉴욕 증시도 뭐 총사령관 엔비디아 주가만 올려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싹 다 팔아놓고 이제 내일의 지표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요.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안 좋았고 오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던데 네, 똑같은 이유가 논리인 뭡니까? 것 같습니다. 같은 앞서 말한 논리인가요? 것처럼 네. 어제 오늘 같은 경우가 네.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졌고요. 현물에서의 매도뿐만이 아니라 이 선물 시장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네. 어제 오늘 거의 2만 계약 이상의 이제 매도를 다 때려놓고 이제 향후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본다. 거죠. 네. 왜 이러냐면 그동안 네. 주식을 많이 사놨잖아요. 근데 내일 밤에 네. 진짜 안 좋게 나왔다 네. 물가 지표가. 그런데 실은 오늘 밤에 중요한 게 1분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의 최고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왔던 1.6%보다도 네. 더 낮은 1.3%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경기는 이제 꺾이는데 물가 올라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단 팔아놓고 보자라고 해서 실은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 하나 정도만 남겨두고 네. 나머지들은 이제 뭐 네. 다 투매였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마저도 이 아까 판결 네. 노세훈 관장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판결 영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급락을 받아서 하이닉스도 못 버틴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그럼 삼성전자는 어때요?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네. 악재 오브도 악재죠. 뭐 네. 로이터 통신 기사는 워낙 많이 좀 회자가 네, 됐었고 네. 두 번째 가장 납품 많이 테스트 통과 못했다 뭐 그 기사 그 테스트. 그리고 네. 또 파운드 어제 얘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예, 예. 파운드리가 나온 건 오히려 호재였어요. 그 파운드리 기사는 뭐였냐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자기는 이제 설계를 해서 TSMC라는 곳에다 이걸 만들어줘를 요구를 하는데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TSMC한테 투자를 더해서 공장 좀 더 크게 지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TSMC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크게 지었다가 나중에 또 오더를 안 그렇지 하면 않습니까? 오더 예, 컷이라고 예, 하는데 뭐 TSMC만 당하니까 계속해서 수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만들어줄 회사
TSMC가 이미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라는 곳에서 누구한테 우리 걸 맡길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TSMC가 그렇게 꽉 찼다면 네.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한번 이제 자기들의 해보자. AMD의 네, AI 네. 가속기, AI 칩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 뉴스는 이제 괜찮았는데. 네. 하루 만에 삼성전자의 이제 노조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또 하나의 악재로 완전히 탈바꿈한 이게 그런 생산 모습이 됐습니다. 차질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현재 상황까지 좀 가능성은 보면 낮다. 임금 네, 협약은 네. 결렬이 돼서 네. 어제자로 나온 게 이런 상황이라면 6월 7일부터 집단 연차를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삼노 전국 삼성 노동조합이 현재선 가장 큽니다. 전체 한 20% 이상 이제 네, 가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공장 셧다운이죠.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는 뭐 그렇죠. 10분만 멈춰서도 네, 수율에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연차에 대한 투자형이어서 이게 공장 문 셧다운까지 너무나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안 그래도 힘들고 뭐 수율도 통과도 못하고 퀄 테스트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4분 오열이 네. 된다면 이런 뭐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시장에 조금 더 가능이 해석이 있다. 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측에서는 테스트 진행 과정이지 통과 못한 건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그 말도 됩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게 그 엔비디아와의 그 퀄 테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수능처럼 네. 몇 월 며칠 통과 한번 보고 실패,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네. 10월 1일 이게 아니라 이제 도전하고 도전하고 이제 그런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해명도 테스트는 진행 과정이라는 과정이다. 것도 네.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